당내의 정치적 경쟁자를 당의 사법기구나 감찰기구를 통해서 제압하거나 촉출하려고 하는 시도보다 퇴행적인 시도는 없습니다. 퇴행의 극당이 체리따봉과 이준석 쫓아내기였어요. 그걸 지금 답습하고 있는 거잖아요. 장동혁판 체리따봉을 지금 날리고 있는 거예요. 장동혁의 입은 지금 장해찬 같은 사람이 돼 있는 거고 장동혁의 칼은 이호선 같은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른바 친한계 정적 죽이기를 하겠다 이 모습으로 비춰져요. 저거 나중에 고스란히 본인한테 돌아올 겁니다. 지금 이제 가장 당내 이슈는 이제 뭐 친한계와의 관계 설정인데 여기서 이제 가장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분이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입니다. 사실 당무감사위원장은 뭐 이제 센 말들을 지금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뭐 가면 저 글 블로그 글 이제 그저께 올린 것인데 뭐 가면을 쓰고 분장한다, 뭐 가면에 이중적 얼굴을 갖는다, 뭐 이게 뭐 이제 영국 작가의 말을 인용한 거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제 뭐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거 아니냐, 뭐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 전에도 뭐 이제 들이받는 손은 돌로 쳐죽일 것, 뭐 이제 이런 식의 좀 강성한 발언을 하기도 하고요. 사실 저도 취재하면서 당무감사위원장이라고 하면 이제 뭐 되게 추상 같은 엄한 이런 걸 갖고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 이미지를 가진 분이라서 저희 취재도 잘 안 봤거든요. 워딩 따기도 어려운 분인데 저렇게 본인이 저렇게 나서가지고 하는 경우는 저 참 이례적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모든 정당에 저런 이제 사법기구 감찰기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법기구 감찰기구에서 요란한 메시지가 나온다는 그 자체가 비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일을 하는 거고 맞습니다. 그 역할을 맡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하고 척을 질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것과 또 하나 이제 공천심사 네, 하는 그렇죠. 역할을 맡게 되면 때문에 아주 엄정하게 하되 공정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조용히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나서가지고 막 메시지를 내고 네. 떠드는 것 자체가 저게 망조예요. 그런데다가 당내의 정치적 경쟁자를 당의 사법기구나 감찰기구를 통해서 제압하거나 촉출하려고 하는 시도보다 퇴행적인 시도는 없습니다. 민주정당에서. 그 극단이 퇴행의 극당이 체리따봉과 이준석 쫓아내기였어요. 네, 그걸 지금 답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동혁판 체리따봉을 지금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보니까 이 한쪽엔 말, 한쪽엔 채찍. 그래서 이 장동혁의 입은 지금 장해찬 같은 사람이 돼 있는 거고 네. 장동혁의 칼은 저런 이호선 같은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이걸 통해서 뭐 이른바 친한계 이제 정적 죽이기를 하겠다 이 모습으로 비춰져요. 네. 근데 저거 나중에 고스란히 본인한테 돌아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런 시도가 그 뒤에 장동혁 대표가 어떤 변화의 메시지나 레토릭을 내놓던 국민들로서는 변화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거 살아있는 그 증거가 윤석열, 이준석 쫓아내고 몰락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가 굉장히 비겁했어요. 다 침묵하고 거기에 다 그렇죠. 동조하고 그랬다 같이 몰락한 겁니다. 그때 나서서 단호히 막았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당의 주류들이며 윤핵관들이며 거기 다 이제 빌붙어가지고 그냥 침묵하고 방관하고 했잖아요. 저는 이번에도 당 내부가 저렇게 불합리하거나 정무적으로 지혜롭지 못한 저런 행위에 네. 침묵하거나 묵인하거나 묻게 한다면 또 다 같이 망할 거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잘못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가족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 거의 가족으로 전 밝혀졌다고 봅니다. 민망한 일이에요. 네. 그에 대해서 한 대표가 입장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나오면 입장 표명을 할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걸 뭐 다 제거하겠다라는 식으로 나오면 네. 게다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한 정도의 얘기가 민주정당에서 못할 얘기입니까? 그게 정치적 비유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이. 그렇죠. 근데 그게 못할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서 입틀막을 하겠다 치면 앞으로 이제 민주정당에서는 저런 거 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기 하는 모습이 그렇죠. 벌어질 텐데 그럼 그게 과연 민주정당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웬만큼 해야죠. 저게 무슨 당원권 정지 2년을 받을 일이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익명 게시판을 들춰가지고 저렇게까지 할 문제냔 말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아무리 강성 지지층이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걸 그냥 그대로 떠다가 이 당의 그 감찰기구에 적용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이 모습은 정치력 부재라고밖에 달리 말할 방법이 없다. 누구의 정치력? 장동혁 대표의 정치력 부재죠. 본인이 당 대표가 됐으면 당의 통합과 확장을 위해서 강성 지지층을 오히려 거꾸로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안 된다. 대신에 물밑으로 한동훈 대표에게
이거는 일정 시점에 유감 표명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될 문제잖아요. 이걸 저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저거 굉장히 자해적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로 인해서 당에 내분이 생기고 막 이제 그로 인해서 당 내부가 시끄러워지면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을 향해서 싸워야 되는데 내부에서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과연 정치적으로 좋은 결과를 낳겠는가? 그런 면에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임명된 사람이고 또 저분이 이제 확신범에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윤핵 의원이고 부정선거 세력이고 저분이 얘기하는 거는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중요한 건 장동혁 대표입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가 윤리위원장 선임해서 당무감사위의 결과대로 저 징계를 진행하려고 한다면 아마 사단 날 거다 그렇게 봅니다. 네. 아까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김 대표님 말씀하신 뭐 이제 중도 확장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반하는 또 이제 국민의힘의 정책이 또 나왔어요. 지방선거 총괄 기획단이 이제 지방선거 공천할 때 당심 비율이 원래 50% 그리고 민심이 50%였는데 당심을 이제 70%로 높이겠다. 이걸 이제 뭐 나경원 의원이 총괄 기획단장인데 추진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도부에 이렇게 해달라고 권고를 했고 지도부가 이거를 수용할지 말지는 뭐 이제 알 수 없으나 만약에 이대로 되게 되면 당원 투표 70%를 받는 사람이 당원 프로 70%의 표심을 얻는 사람이 그 지방선거에서 뭐 이제 시도지사 후보로 나갈 가능성이 커지는데 그러면 더더욱 이제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받는 사람이 당의 후보로 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말인즉슨 중도층의 이런 지지를 받을 가능성은 좀 더 떨어질 거라는 게 일반적인 정치적 분석이에요. 이게 근데 이 70%를 강행하겠다는 이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저는 지금 여야가 이제 정치가 실종돼 버리니까 극한 대립의 정치만 지금 난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의민주주의라는 이 본질이 크게 위기를 지금 맞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다 보면은 왜 그러냐 보면은 지금 이제 민주당이 누가 집권당으로 비춰집니까? 정청래 당대표 중심의 그 민주당이 저게 정말 집권당의 면모를 가지고 국민들을 갖다 안정시키면서 국정 운영을 제대로 뒷받침해내는 그런 정당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내 민주당 내에 강성 지지층에 의식해서 근데 정청래 당대표의 자신의 홀로서기 그러기 위해서는 더 극한 뭐 강성반을 또 강성 정책을 가지고 네. 그렇게 이제 늘 이재명 대통령이 해왔던 것보다 더 극한 입장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응하는 야당 입장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정치적인 상황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1인 1표제가 그게 이제 무산된 게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게 흘러가면은 이게 크게 정치적으로 이제 집권 세력으로서 국민들에게 앞으로 더 민망하고 실패한 그런 정치 세력으로 위기가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당원 뜻을 존중하는 그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돈을 내는 책임 당원들 그 권리 그걸 일정 부분 우리가 당 중요한 의사 결정 구조에서 특히 뭐 이런 선출직 그런 후보를 뽑을 때 중요한 어떤 판단의 근거를 삼는 거거든요. 그 엄청난 수많은 논란 속에 5대5의 지금 룰이 만들어진 건데 지금은 더군다나 야당이 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네. 야당 같은 경우는 당내 또 이제 강성 당원들의 그 목소리가 주류를 이뤄가지고 그 사람들의 판단에 의한 그런 지방선거 후보가 결정되어진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당의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중도 예연을 확장하는 그런 소구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건데 그렇죠. 네. 그런 위험 속에서 선거를 치르면 당연히 집권 세력 때문에 정책을 갖다 가질 수 있고 정책을 또 집행하고 또 정책의 비전을 가지고 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야당은 뭐로 가지고 표를 야당은 그런 게 받습니까? 없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야당의 이렇게 표의 등가적 확장성이라는 것은 국민 여론을 그만큼 많이 쫓아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야당은 성공할 수 있는 건데 네. 그런 측면에서 7대 3이라는 것은 물론 뭐 지방선거 기획단 나경원 위원장의 그런 어떤 판단도 있지만은 네. 우리 당 같은 경우는 다양성이 뭐 늘 유지되는 정당이고 또 50년 넘게 집권 세력으로서 위기 때마다 상당한 유연성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2021년 같은 경우도 뭐 한교안 그런 뭐 또 전 뭐 그런 좀 구주류의 그런 뭐 폐단 폐섭의 당이 그냥 함몰돼 있을 때 우리 또 당원들은 이준석이라는 30대 중반의
그 새로운 인물을 우리가 선택을 한 거거든. 그래서 배나와 핵심 또 이걸 만들어서 오세훈 또 부산에 박영준 네. 시장을 만들어내고 또 2020년도 대선도 5년 만에 다시 탄핵당한 정당에서 만든 그 후보를 또 국민들을 선택받게끔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도 이게 이제 당무 뭐 지금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이런 어떤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내가 당 지도부 특히 당 장동희 지도부나 많은 또 당의 뭐 인사들이 선거를 이기는 전략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떤 이 당무가 앞으로 공천 관리 룰이 세팅되어져야 된다. 뭐 이건 너무나 자명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 지도부 판단과 또 앞으로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그런 많은 과정이 지난하게 시간이 남아 있어요. 이 부분은 당내 충분한 토론거리로 남아 있을 겁니다. 김성태 의원이 말씀 주시니까 또 혜진님께서 2만 원을 후원해 주시면서 보수의 어른이시네요. 지금 국회에 계셨으면 이런 상황이 안 벌어졌을 텐데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저는 근데 그 너무 상황을 단순하게 보는 건지 모르는데 나경원 의원의 사심이 많이 개입된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뭐 이제 서울시장 주자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제 당 아니 이 그런 얘기도 문제에 많이 대해서 나오죠. 당내 의견 수렴을 했는데 네. 이를테면 TK 지역의 네. 위원장들조차도 반대한다 나 그거 음, 그렇게 이 당심 확대하는 거 지금 우리 네. 그럴 때 아니다. 네. 라는 의견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최종 결정은 아닙니다. 네. 최고위원회에서 권고죠, 권고에. 결정을 하겠지만 네. 저렇게 룰 변경을 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 직면한 지방선거 환경에 별로 그렇게 잘 맞지 않잖아요. 네. 오히려 좀 확장적으로 가야 되는데 저 이제 내적 결집을 더 강화하는 추세의 그 룰이니까 네. 저거는 사심밖에 달리 해석이 안 되는데.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죠, 사실. 그래서 이제 사실 선수가 이제 룰을 만드냐 이제 이런 식의 비판들도 많긴 많잖아요. 아니 뭐 저기 최고위원회에서 안 받아들여지면 아닌 말고잖아요. 그렇죠. 일단 던지는 거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근데 이게 참 민주당조차도 사실 이제 50대 50을 고수하고 있고 뭐 이제 그렇게 당심을 중시한다는 민주당도 50대 50인데 국민의힘이 70대 30으로 뽑은 후보를 민주당 후보랑 붙였을 때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장동 대표도 많은 생각을 할 텐데 뭐 좀 어떻게 결론을 내리실 거라고 보세요, 장 대표가? 저는 현행 룰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5대5로. 이게 이제 당내 많은 논쟁과 토론을 가질 건데 네. 이게 나경원 이제 뭐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해서 절대적 결정이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근거인데. 그런 거죠. 네. 이제 근거라는 것은 이 논쟁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이슈에 대해서 이제 네. 당내 다양한 목소리 네. 또 결론은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도 이 논쟁에는 같이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 결과물을 우리가 존중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결과물이라는 것은 네. 결국은 야당은 지금 우리 당원들이 결론은 이 험한 시기에 우리 당을 지켜주고 있는 그 감사하고 고마움도 늘 잊지 않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결국은 이기는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야 되고 네. 그렇게 낼 것이라고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그럴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부담스럽잖아요. 네. 지금 이를테면 현역 광역 단체장들 네. 같은 경우에는 저 룰 변경에 다 경계심을 표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특히 뭐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박형준 시장이라든지 네.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된다면 쉽사리 저거 바꾸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 저거 바꾸면 이제 또 다른 갈래, 또 다른 층위의 내부 분란이 저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럴 만큼 저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지금 당심 확대, 당성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별로 현실적이지 않다. 그래서 그냥 현재 현행대로 고수되지 않겠나 싶습니다.